자, 한국과 프랑스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프랑스 퇴임 앞둔, 마크롱 뭐를 할 게 있었어? 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마크롱이 하루 전에 일본을 갔다 왔잖아요. 근데, 별다르게 물론 기업 사절단이 가긴 했습니다만, 일본 기업들이랑 무슨 MOU를 맺었다든지, 별다르게 무슨 성과에 대한 발표가 없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막판에 지금 옛날 기업인들 끌고 한번 막판에 해임 여행 나왔나 보다 생각하면서 프랑스가 별 생각 없이 왔다라는 평가가 높았는데 웬걸 한국에 와서는 어마어마한 보따리들을 풀어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돈에 결부된 문제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 시장과 국가 안보에 관련된 내용까지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국복찬 소식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송작가 TV에서 샅샅이 파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어도 열심히 연습해서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써놨더라고요. 네, 하더라고요. 자, 올해는 한국과 프랑스가 수교를 맺은 지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도 이를 기념해서 국빈 방한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양국이 굉장히 다방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해상 수송로 확보를 위해서 협력을 하기로 했고요. 경제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교역액 200억 달러를 달성하고 투자기업 고용 규모를 8만 명까지 확대하기로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양자 분야의 협력 의향서를 체결을 했고요.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과 한국 수력원자력과 프랑스 기업 간의 MOU를 통한 원전 원료 안정 공급 및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자, 일단 데리고 온 사람들의 면면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정부 인사들을요, 중요 인사들을 싹 끌고 왔어요. 본인도 왔지만 일단 클라라 사파제라고 이 프랑스의 인공지능 디지털, 그러니까 미래 IT 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국무장관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과학기술부 장관을 데리고 온 거죠. 여기에 니콜라 폴리시에, 이 사람은 대외통상 투자 유치 담당인 거고, 그 다음에 루이 마게리트, 이 사람은 비즈니스 프랑스라 그래갖고 일본 우리나라 상공회의 소회장 같은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프랑스와 자코라고 한 프랑스 비즈니스 협회 회장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이 정도 되면 프랑스 안에서 경제와 IT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관료들을 다 끌고 온 겁니다. 특히 이번에 신경을 많이 썼던 분야가 에너지 공급망, 바이오 헬스, 금융물류죠. 그다음에 첨단 기술, 그리고 미래 모바일리티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여기에도 각 프랑스의 국영기업과 프랑스 안에 있는 대기업들 출신 사람을 다 끌고 왔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인사는 금융물류를, 특히 금융물류를 담당하는 파리바의 회장과 엑소넥이라고 자동화 물류를 하는 회사의 회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특히나 파리바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2, 3일을 왔다 갔다 하는 최대 투자 전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업인들만 온 게 아니라 쩐주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삼성이랑 어디 다른 기업이랑 이런데 고리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일종의 투자 보증을 해주기 위해서 온 거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무장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해당 최고 높은 장관들을 일단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돈줄을 대줄 수 있는 이 펀드 회사 회장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MOU만 맺고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실행적인 기업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미스트랄 AI라고 하는 프랑스 안에 일종의 챗 GPT 회사, 오픈 AI 같은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표를 데리고 와갖고 이재용 옆에 앉혀놓고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게 만들었습니다. 아더맨시 CEO를 직접 데리고 왔죠. 그래서 뭐 미스트랄 AI가 지금 현재는 유럽의 AI의 자존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다. 우리가 유럽이 중국이나 뭐 우리나라나 미국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말하자면 유럽 AI의 최고 전문가인 거예요. 그쪽 안에서는.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어마어마한 수준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규모를 정확하게 밝히질 않고 있어요. 근데 유럽이 통째로 다 쓴다. 라는 전제하에서 얘네들은 만드는 거니까 사우디나 미국이 제시했던 규모보다 오히려 크면 크지 적지 않았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그러려고 하면 제일 필요한 게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 관련된 반도체 생산과 개발을 삼성이 손을 잡고 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삼성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야 이 많은 반도체들을 제때 납품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퀀텔라라고 그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이 차세대 컴퓨터 연구하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잘 몰랐었지만 양자 컴퓨터 기술에서도 되게 탑 클래스의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실용화된 양자 컴퓨터는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양자 컴퓨터의 실용화를 지금 퀀텔라와 한국 민간 기업이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뭐 양자 AI 최적화 알고리즘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개별형 AI의 성능을 높이는데 프랑스가 협조를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AI 프로그램을 생산을 했을 때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기존의 대용량 컴퓨터를 통하는 건데 프랑스가 앞으로 한국이 개발하는 AI를 양자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게끔 그 선도적인 기술을 같이 하자라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퀀텔라가 카이스트 내 국제협력센터를 세운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이버하고도 만나갖고 이제 추가로 얘기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 가지고 진짜 앞으로 컴퓨터가 많이 필요하긴 한데 이에 대한 연산을 한국과 프랑스가 최초로 양자 컴퓨터로 할 수 있게 될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AI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전망이라든지 투자 규모라든지 그 시안을 들여다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만 그보다도 훨씬 빨리 실체화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존의 에너지 관련한 그러니까 첨단 에너지 관련한 여러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어리쿼드나 토탈 에너지스 이런 회사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얘네들이 핵 기술을 갖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 오라노라고 그 핵 연료 전문 업체를 데리고 왔거든요. 이 오라노가 뭐 하는 회사냐면 프랑스가 갖고 있는 원자력 잠수함과 원자력 발전소에 핵 연료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라늄 채굴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재처리 농축해가지고 연료봉을 만들고 이걸 나중에 재처리해갖고 다시 이 추출해내는 이 일관의 공정을 다 하고 있는 사실상의 세계 유일한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갖고 또는 그 엔진 관련해갖고 미국이랑 계속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트럼프가 자꾸 시비 거는 게 그거예요. 니네 개발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연료에 대한 거 권한을 쥐고 있으니까 우리가 연료 안 주면 니네 핵추진 엔진 개발하고 핵잠수함 만들어도 니네 그거 무용지물이다? 라고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한테. 근데 프랑스가 와갖고 야 그거 우리랑 하자. 우리가 그거 대줄게. 그리고 미국보다 우리 조건이 더 좋아. 뭐가 좋냐면 미국은요 자체 기술 유지 내지는 보완을 위해서 핵 연료봉을 제조하는 설비를 미국으로 갖고 들어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네들이 우라늄을 20%든 50%든 90%든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농축을 해줄 테니까 그 핵 연료봉을 만들려면 단조된 연료봉을 깎아갖고 안에다가 그걸 집어넣어갖고 충전하는 이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거든요. 정수로를 워낙 많이 돌리고 그 기술들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근데 그 기술을 갖고 미국에 와갖고 만들어서 갖고 가라는 거야. 근데 프랑스는 우리는 그냥 줄게 연료. 니들이 한국에 있는 시설에서 그냥 만들어. 그리고 니네들 쓰고 남은 연료봉들 있잖아. 우리가 재처리해 줄게. 굳이 무리해서 재처리할 필요 없이 프랑스로 보내. 우리가 처리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된다고 하면요. 일단 우리나라가 우라늄 핵 연료에 대한 확실한 안전한 공급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의 핵 연료봉들은 70~80% 고준위 이 농축 핵 연료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20% 미만, 미국하고 약속한 20% 미만, 최저 7%까지도 저농축을 통해 가지고 이 원자력 엔진을 돌릴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직접 원료 농축을 안 하고 프랑스에서 했기 때문에 절대 20%를 넘기지 않는다. 안전한 연료봉을 연료를 받을 거고 우리가 제철이나 재농축 없이 연료봉만 만들어서 쓰고 프랑스 줄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라고 하는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프랑스랑 할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을 잡고 있다는 거죠. 역으로 프랑스는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스마트 원전을 비롯한 핵 추진 소형화 원전들, 선박 엔진들, 잠수함이나 군함의 엔진들로 쓸 수 있는 소형 원자로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설비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헤쳐먹으려고 했던 연료봉 장사를 프랑스가 같이 맡아서 하게 되면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원전 시장을 다 프랑스가 해먹을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트럼프 더 길길이 날뛰겠네. 난리죠. 지금 이것 때문에 트럼프, 엊그제 그 트럼프 만나갖고 마누라한테 얻어맞고 다니면 학대당하는 시기 요러고 놀렸는데 그때 이제 나름대로 마크론 내가 곧 한국 가는데 나 한국 가갖고 너 나중에 네 자식들하고 연료봉 장사 해쳐먹으려고 그랬지. 그거는 내가 니들 거 뺏어온다. 라고 할 수 있는 지경이 된 거예요. 이미 핵 추진에 대해서는 미국이랑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이나 연료공이나 그와 관련된 엔진 만드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라늄을 주는 거는 미국 것만 써야 돼. 우리가 안 주면 니들은 우라늄 자체적으로 농축하거나 재처리하면 안 돼라고 그 꼬다리를 쥐고 있었는데 이걸 프랑스가 대신 해준다는 거야. 그것도 하청으로 지네들이 연료 다 갖고 와서 다 쓰시면 쓰레기 집어가겠대잖아. 세상에 이런 조건이 어디가 있냐고. 결국에는 핵연료를 만들어내는 전 과정을 같이 하는 이런 이제 프랑스라고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프랑스도 미국이 하도 갑질을 해갖고 저농축 엔진과 연료를 활용하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거거든요. 고준위로 하면 30년, 50년씩 쓸 수 있으니까 더 좋아. 근데 그거 무기 만든다고 지랄하고 사찰하고 연병을 하니까 우리는 저농축으로 한 10년씩만 쓰고 갈아 낄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나라 안보 내지는 이 핵추진 잠수함을 통해 가지고 세계 어떤 에너지 시장의 패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올해누가. 근데 이거는 아예 언급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이거 이외에도 방산 쪽에서 프랑스가 엄청 질척대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도 천궁2가 갖고 싶어요. 이것도 있는데 자기는 천궁2보다 당장에 급한 게 천무입니다.
이 다중 유도 무기인 천무를 우리 쪽에서 하고 싶다는 거야. 왜냐면 천무가 지금 바로 옆에 폴란드랑 라이센스 계약을 만들어갖고 현지에서 발사대를 만들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탄약 공장을 만들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아마 연말이나 연말 지나고 나서는 탄약들은 생산이 될 건데 천무 포대, 이 포대 자체를 앞으로 폴란드랑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거 자기들 달라고 난립니다, 지금. 응? 그래서 그것만 해주면 지네 에어버스부터 시작해갖고 중형 항공기 기술부터 엔진 기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한테 협력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그 조건을 붙여가지고 그 기술을 맞바꾸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그동안 탱크라든지 K9, 차륜형 자주포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저희들하고 같이 할 수 없겠습니까? 잠수함 부분까지도 지금 이번에 언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핵잠 지금 기술. 지금 이와 관련된 거를 금액으로 감히 환산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중동에 우리가 그동안 무기 수출하면서 그 얘기 했었죠. 지금 중동에서 몇백억 달러 나온다. KF-21 나오면 1000대 팔린다. 홍 작가 그 얘기했더니 야, 이 뻥쟁이! 무슨 1000대가 근데 지금 중동 1000대 너끈하게 팔 것 같고요. 중동 지역에서 그동안 제안해왔던 게 350억 달러, 100억 달러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게 공이 2개가 더 붙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1개도 아니에요, 여러분. 공이 2개가 붙는데요. 물론 그걸 1년에 다 하진 못하겠지만 그와 관련된 세계 방산 무기들이 전부 다 싹쓸이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중동에서도 지금 난리치는 상황에서 프랑스가 와갖고 그래도 우리가 유럽에서는 독일 다음으로 제조업 강하고 우리 자본력도 있잖아. 니네들 그 딴 데랑 하려 그러면 페루나 이런데 이집트 이런데 하면 좋지만 스페인 이런 데는 다 니들이 차관 주고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내가 전주도 데리고 왔어. 이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지 말자고 해놓고요. 지가 기자회견을 자청해가지고 40분인가를 성과 설명을 했어요. 그 안에서 지금 이 얘기들이 다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 애들은 기자들이 갔다가 그냥 간단하게 끝내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설명을 해갖고 번역도 안 했어요, 아예. 기사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튼 원전에 관련된 시너지들하고 이게 이제 제일 큰 겁니다. 앞으로 제가 보기에 이번에 엮어온 것 중에 제일 큰 거가 될 수 있고 이걸 베이스로 해서 태양열이라든지 아니면 차세대 원전 사업, 수소 사업 그리고 방산까지도 전반적으로 영역을 확대하게 될 거고 AI 센터나 데이터 센터를 세우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에너지 부분은 당연히 이제 원전으로 하겠지만 거기에 필요한 배터리 산업 같은 것도 엄청난 용량의 배터리들이 추가로 필요해지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에 관련된 업종들이 조만간 한두 달 안에 뻥충 뛰어오를 공산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물류업체 사람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프랑스가 지금 해양 쪽이 아닌 육상 쪽을 어떻게 연결고리를 해갖고 유럽과 한국을 연결하는 물류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전에 러시아 라인이든지 중국 라인이든지 뭐가 됐든지는 모르겠으나 프랑스는 해상으로 접근하기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육상 라인에 대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라인들을 서로가 활용을 못하고 경쟁을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라인들은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연결이 돼 있어요. 중국 라인이. 러시아 라인은 전쟁 때문에 끊겨 있는 상황인 거고요. 프랑스도 고속철 대국이고 뭔가 철도 기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중간중간에 이러한 것들을 활용한 일종의 육상 기술에 대한 육상 어떤 그 물류 부분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 입장이라고 하면 해운과 육상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부는 해상을 통해서 접근을 시켜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시 육상으로 연결해갖고 하는 일종의 복합 물류 계획, 이 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복합 물류 계획을 한국과 함께 기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썰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그냥 우습게 볼 사람은 아니었다. 보따리들을 엄청나게 많이 챙겨왔다. 특히나 트럼프한테서 망신당하고 난 다음에 내가 트럼프 이 새끼는 꼭 망하게 하고 그만둔다라는 각오로 이번 기회에 한국의 가장 아픈 구석을 긁어줄 수 있는 이러한 제안을 해왔다는 겁니다. 요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또는 둘 다 받아가지고 둘 다 반반씩 유지해도 됩니다. 왜? 세계는 넓고 지금 핵 추진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슈퍼갑이에요. 우리가 골라서 써주는 겁니다. 프랑스제든 미국제든. 근데 그동안 미국이 이건 우리밖에 없지롱 했다가 프랑스가 등장하는 순간 트럼프는 겁나게 뒤통수가 아플 거고 이 새끼 마누라가 더 안 때리나? 라는 마음으로 지금 너 다음번에 한번 만나? 라고 벼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